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시세 70% 공공분양 뉴홈 청약해볼까? 집값이 점차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 비싸고 월급만 모아서 언제 집 사나 싶고 내 집 없는 사람에겐 여전히 한숨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런 무주택자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이른바 뉴홈이란 걸 내놨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도권에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이번 주 진행 중인 뉴홈 일반 공급 사전 청약 신청해도 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그 뉴홈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 이 시간 끝나기 전에 그 일명 그 1기 신도시 특별법 요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현장 확인하시고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떻던가요?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네. 분당 신도시 다녀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왜 놀랐냐면 너무 조용해가지고요. 조용해서? 너무 차분해서 깜짝 놀랐는데 네. 분위기가 왜 이러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첫날 발표되는 첫날만 좀 반짝 문의가 있었고요. 그다음부터 조용했는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1월 달에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호가가 좀 올랐는데 2월부터 다시 소강 상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좀 살짝 소강 상태고요. 네. 두 번째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용적률 500%가 어느 단지에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솔직히 못 믿겠다. 한두 번 속냐.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좀 긴장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지역들인데 그죠? 맞습니다. 그 아직은 조금 아직 장기적으로 좀 이 주민분들이나 시장도 좀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 것 그렇죠. 같네요. 몇 번 이렇게 발표만 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지난 주말에 뜨거웠던 게 뭐냐면 지금 오늘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딱 내놓은 공공분양주택, 뉴홈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요게 특공 사전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11대 1을 기록했습니다. 꽤 높은 건데 이거 어떤 건가요, 정확히? 여기서도 저는 또 한 번 놀랐는데요. 너무 높게 나와서 또 놀랐습니다. 우리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정당 계약률이 4.1대 4대 1도 안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평균이 11대 1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저는 깜짝 놀랐는데 먼저 이게 그래프 한번 보시죠. 뉴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양 창릉 3기 신도시죠. 고양 창릉이 있었고요. 남양주 진접, 양정 역세권, 고덕 강일이 있는데 고덕 강일은 27일 날 좀 늦게 시작을 하고요. 경쟁률 한번 보십시오. 고양 창릉은 무려 17.7대 1이 나왔고요. 남양주 진접도 3대 1, 양정 역세권도 5대 1 상당히 높게 나왔고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청년 특별 공급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무려 64대 1이 나왔습니다. 64대 1. 요즘 같은 분위기에 64대 1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네. 지역도 봐도 수도권에 딱 거주하기 서울로 출근하기도 좋고 입지도 굉장히 좋고요. 딱 좋은 위치라.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이게 첫 나온 뉴홈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거든요. 새로운 브랜드인데 기존하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인데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일반형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똑같고요. 기존 사전 청약하고 똑같은데 나눔형 같은 경우는 시세의 70%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하게 되고요. 대신 시세 차익도 70%만 보장해 주겠다. 30%는 공공인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고양 창릉, 양정 역세권, 고덕 강일이 나눔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선택형은 6년 살아보고 결정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에 나올 것 같고요. 일반형은 기존처럼 시세의 80% 정도로 분양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나눔형이 좀 특이하네요. 특이한데 이번 반응을 보니까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도 처음으로 선보인 거거든요. 굉장히 노심초사해서 긴장을 했는데 경쟁률이 높게 나오니까 국토부도 자신감이 붙어가지고요. 보도자료에서 자신 있게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정책 만드신 분들은 노심초사했다 약간 반응 좋아서 좀 칭찬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64대 1까지 청년 특별 공급 같은 경우 59제곱미터. 지금 이렇게 미분양이 막 속출한 상황에서 64대 1까지 기록했다는 거는 그만큼 장점이 크다는 거겠죠? 장점이 크죠. 뭐니 해도 머니 아니겠습니까?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 경쟁력을 볼 텐데요. 제가 앞서서 70%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분양가 한번 보시죠.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 2억 전용 46에서 84제곱미터인데 2억 9,700만 원에서 5억 5천. 5억 5천이 전용 84예요. 34평 아파트가 5억 5천밖에 안 나오고요. 전용 59, 25평 아파트는
3억 9천 정도 네. 나오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큽니다. 남양주 진접도 그렇고요. 양정 역세권, 고덕 강일도 한번 보십시오. 전용 59면 25평 아파트가 3억 5천? 서울에서 3억 5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27일부터 하는 고덕 강일도 굉장히 인기가 높을 것 여기 같고요. 5호선도 다니고 뭐 그런 데인데. 5호선도 네네. 다니고요. 앞으로 지하철 9호선도 연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양 창릉도 제가 주변 지역들도 좀 더 체크를 해봤는데 굉장히 이게 저렴합니다. 주변 지금 입주한 새 아파트들보다도 네. 한 몇 억 정도, 2, 3억 정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확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나눔형의 어떤 그 비용 부담도 좀 특이한데 그것도 지금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 왜 단순히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고요. 네. 5억 기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변 시세가 5억이라고 하면 일단 70%니까 3억 5천 정도 추정 분양가가 되겠죠. 대출 가능,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나눔형은 대출이 80%가 되고요. DSR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2억 8천이 대출이 나오죠. 초기 부담금이 7천만 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저렴하고요. 들어가는 초기 부담금도 저렴하니까 청년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열광하고 그래서 아까 청년들이 64대 1까지도 갔다. 근데 그럼 이게 가격이 지금 이게 저렴한데 나중에 가격이 크게 오르면 그럼 차익을 크게 남길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게 추정 분양가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네. 사전 청약인데 사전 청약이 뭐냐면 약혼하고 같은 거거든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하는 게 약혼이잖아요. 사전 청약도 본 청약하기 이전에 먼저 당첨자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 네. 물론 당첨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 건데 추정 분양가는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추정 분양가가 워낙 저렴하게 나오기도 했고 인상 요인이 많긴 하지만 네. 정부 입장에서는 한번 약속을 한 거거든요. 한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2, 3년 지나서 가격을 또 왕창 올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첨되신 분들은 저는 좀 안심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격 메리트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좋은 점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네. 좀 뉴홈 혹시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들 뭐 주의해야 할 점 또는 뭐 조금 고려해야 될 게 있을까요? 고려해야 될 게 있죠. 네. 사전 청약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직 본 청약도 안 했고요. 입주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네. 본 청약이 2026년 예정이고요. 입주는 2029년 예정인데 1, 2년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네. 이게 혜택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데 물론 70%만 보장해 준다라고 하지만 혜택이 많다는 얘기는 또 뭔가 페널티가 또 있어야 되겠죠. 네. 전매 제한은 없지만 실거주 요건이 5년이 들어갑니다. 5년 실거주 요건. 그래서 2029년에 만약에 입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2034년까지는 입주를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소유자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네네. 일반 공급 청약 지금 사전으로 받고 있는데 특공 때는 뭐 조건이 안 되더라도 이제 일반 한번 도전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 좀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특별 공급이 일반 공급의 예고편이거든요. 네네. 특별 공급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일반 공급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특별 공급이 뭐냐면 생애 최초 신혼부부 뭐 이런 거 특별한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한테 조건을 주는 거고요. 일반 청약은 이제 기존 일반인들 그러니까 이게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납입 금액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납입 금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납입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이면 200회 정도 납입하신 분들,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당첨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 정도 안 되는 분들이라면 이제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네.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설명드리죠. 자, 선택적으로 경쟁률이 청약 납입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죠. 특별공급 46, 27.7대 1, 네. 59는 21대, 84는 20.7대 1이 나왔죠. 이런 거는 납입 금액이 많으신 분들, 자신 있는 분들은 자신 있게 하셔도 되고요. 네. 납입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평양은 좀 빠지고 네. 74라든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약한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납입 금액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해야죠. 평형을 좀 경쟁률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가 안 되는 걸 알면서 계란에 바위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선택적으로 좀 살짝 눈을 돌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